개정 법률 내용을 보니 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농지 쪼개기도 가능하고 신설이라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토지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 관련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근본 농지법 개정 법률 내용은 토지 관련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 관련 법률안 3건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행정처계 확충이나 하위법령 마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 후 시행되는 등 시행 시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 과징금 부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농 목적이 아닌 농지 취득과 소유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을 시행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본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해 보유 중인 농지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이 되도록 한 번의 처분 의무기간 유예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하겠다는 내용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강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강제금 부과 수준도 25%로 상향하고 부과 기준 또한 공식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가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에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 회복을 아니한 자도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치되었습니다.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 광고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공인중개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포 후 9개월 후에 시행되는 개정법률 내용입니다. 근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취증은 필수 첨부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농취증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 농업 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법률 개정 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시
취득하는 자의 직업이나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재직증명서나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 경영 계획 등 그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뭐가 있는데? 토지 투자 시 부족한 자금과 추후 양도세 절세 전략으로 공동 투자 방식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만 일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7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코멘트를 안 하려고 그냥 팩트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참으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산지 취득 시 공유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면 기획부동산이라도 때려잡을 수 있으련만, 하여튼 공유 취득 시에 소유자별 지분의 비율 및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표시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경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개정을 통해 향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영농 계획서를 작성 및 그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취증 민원 처리 기간도 농지 취득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었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필지 농지를 공유 취득하려는 자는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5명, 6명 사면 되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농지가 영농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매년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속농지나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한 경우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했거니 똑같은데. 다음은 개정 농지법 중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건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지,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와 일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또한 관외 거주자가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처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거짓 또는 농지대장 변경을 미신청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점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과 관련된 농업경영체법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법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나 부지 내 시설의 분양을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기수단으로 이용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칙 부과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법률 내용을 보니 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농지 쪼개기도 가능하고 신설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있던 내용들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농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명확히 해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